라오스 24살짜리 과부의 강, 라오스 메콩강에 24살짜리 과부 하나가 떠내려왔습니다. 과부가 떠내려왔더니 깜짝 놀라시겠죠. 작달막한 키에 청바지를 입은 24살짜리 깜찍한 과부의 작은 쪽배가 메콩강에서 표류하다가 유배지 앞에 밀려든 건 어제 오후였습니다. 늦은 점심을 먹고 강가의 고목나무에 메어둔 흔들 거물 침대에서 수면제 삼아서 책을 읽다가 책을 얼굴에 덮고 살포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앳된 목소리로 사바이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바람에 놀라서 깨었지요. 대나무로 된 햇빛 가리개, 예전에 우리나라 사급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가리개를 썼는데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아주머니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 햇빛 가리개 안에 그렇게 깜찍한 미모의 젊은 과부, 어린 과부라고 하면 한국에선 이상하게 들리겠지요. 이 나라 라오스에는 18살짜리 이혼녀도 있고 19살짜리 과부가 치매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미망인도 있는 나라지요. 저는 미망인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거니와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미망인이란 남편이 죽었는데 차마 따라 죽지 못한 여자를 이야기하거든요. 남편이 죽었는데 왜 따라 죽어야 하는지, 아무튼 미망인이라는 말은 빼더라도 남편을 잃고 메콩강 중간 토막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어린 과부가 조난이 되어서 표류한 거지요. 강에서 조난되다니. 24살짜리 과부라는 소리보다 더 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강에서 배가 조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무인도에 혼자 유배되었을 적에 앳된 새댁이 조난되어서 표류하다가 그 섬으로 떠내려왔다면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기막힌 횡재가 없겠지만 애석하게도 빨리 아이에게 젖을 주러 가야 한다는 과부였으니 그렇다고 실망한 건 아니지만 아이는 그 어린 과부의 젖을 먹고 24살짜리 과부는 바로 메콩강에 젖을 먹고 산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는데, 엄마 젖을 먹지 않고 자란 사람이 있을까요? 소설 속에 효녀 심청이 외에는 엄마 젖을 먹고 자라지 않은 사람이 없을 듯한데 흔히 강을 두고 젖줄이라고 하지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는 강이고 물을 중심으로 두고 터전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gen지스강, 나일강, 중국의 황하 문명, 그런 강은 제쳐두고 강 중에서도 확실히 엄마의 강이 따로 있습니다. 과부의 강이 아니라 어머니의 강이지요. 여기 라오스 비엔티안 변두리 메콩강의 중간 지점이고 강 건너는 바로 태국 롱카인데 동남아 6개 나라를 굽이치는 메콩강,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 살고 있고 메콩강이 동남아에서 가장 긴 강이며 라오스의 한쪽으로 국경을 형성하는 강이니 라오스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봤을 적에 메콩강이 바로 어머니의 젖줄이라고 해도 억지스러운 말은 아니겠지요. 어머니의 젖줄 맞습니다. 메콩강은 메콩이라는 이름에 벌써 어머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메콩강이라고 하지만 라오스 사람들은 메남콩이라고 부르는데, 메는 어머니라는 라오스 말이고 남은 물을 뜻하는데 메남이란 바로 물의 어머니로서 이미 강을 의미하고, 콩은 이 강의 이름이니까 우리말로 풀어보자면 낙동강이나 섬진강이 아니라 라오스 말은 어순이 뒤집혀서 강낙동이나 강성짐처럼 부르니까 메남이라는 라오스 말 뒤에 바로 낙동이나 섬진처럼 이 강의 이름인 콩을 붙여서 메남콩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 라오스에서는 메콩강이라고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닥 없는 내륙 국가인 라오스에서 순전히 어업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메콩강은 수심이 깊고 물고기의 천적이 전혀 없어서 다양한 어종이 있고, 이 나라 재래시장 어디든지 가면 잉어인지 숭어인지 발동만 하던 말로는 비유할 수가 없고 거의 허벅지보다 큰 민물고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민물고기 보기가 힘들지만 라오스에서는 그만큼 큰 민물고기가 재래시장 물통 속에서 버덕거리고, 또 지나다니다가 보면 그렇게 큰 잉어를 소금에 묻혀서 숯불에 구워서 파는 데가 군데군데 있는데, 어제 표류된 쪽배의 고기통 속에도 잔챙이 속에 그렇게 큰 잉어가 서너 마리가 있었지요. 어린 나이에 애처로운 그 새댁처럼 넉넉지 못한 사람들의 터전이 바로 이 메콩강인데, 과부 뱃사공, 우리나라 유행가 가사 중에서 처녀 뱃사공이란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만 과부 뱃사공이라니 좀 이상하지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처녀 뱃사공이야 삿대나 노를 젓는 나룻배는 강을 건너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었으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메콩강에서 물고기로 잡는 걸로
생계를 이어오다가 조난이 되어서 유배지로 올라온 과부 뱃상을 보고 비로소 느꼈는데, 이 메콩강에서 쪽배의 엔진이 고장나면 풍랑에 배가 뒤집히거나 침몰할 일은 없지만 허기가 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앳된 과부는 아마도 새벽에 쪽배를 몰고 강 중간에 쳐놓은 빈망에 물고기를 그대로 갔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아침을 먹기 전이었을 거고, 이 유배지에 배가 닿았을 때는 오후 3시경이었으니 얼마나 허기가 졌는지 강에 다니는 다른 배에 있었겠지만 하도 넓은 강이라 소리쳐서 들릴 리도 없고 거의 녹초가 되었는데, 쪽배에 엔진이 붙어 스크루를 돌린다지만 어떻게 비상용으로 노가 하나 없었는지 이 메콩강에서 삿대는 소용이 없습니다. 삿대는 긴 장대를 물속에 넣어서 강바닥을 밀어서 배를 움직이게 하는 물건인데, 수심이 워낙 깊으니까 삿대는 소용이 없겠지만 새벽에 잠시 나가서 빈막에 걸린 물고기를 걷어오겠다고 나선 모양인데, 그 과정에서 낡은 엔진이 고장이 나면 속수무책이죠. 노를 대신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는 손바닥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물살이 장난이 아닌데 손바닥으로 노를 저어서 이 넓은 강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돌아간다는 건 무리고, 어떻게든 강가에 배를 붙이려고 용을 쓰면서 그 25km를 떠내려왔으니 얼마나 지쳐. 엔진이 고장났고 노가 없을 때는 밖에서 누가 도와주자면 배를 절대로 강가에 붙일 수 없는 노릇이지요. 낙동강이나 섬진강처럼 수심이 얕은 곳에서야 물에서 내려서 배를 밀면 되겠지만, 이 메콩강에서는 그렇게 내려설 수도 없고, 파김치가 되어서 이 유배지 바로 앞에서 땅으로 내려설 수가 있었던 건 지금 생각해도 참 천만다행인데, 심심풀이로 대나무를 엮어서 사치스럽게도 강을 보며 사색하는 공간이라고 만들어서 강물에 띄워두었는데, 쪽배가 떠내려가다가 마침 그걸 손으로 잡은 모양인데, 기력은 완전히 소진된 듯 했고 눈치를 보니 잔뜩 허기가 지겠다 싶어서 오렌지 음료수와 한국의 초코파이를 내밀었더니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하도 딱하고 짠해서 마당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신라면 하나를 끓였는데, 허겁지겁 먹는 걸 보니 하나로는 모자라고 2개를 끓일 걸 그랬나 싶어서 하나를 더 끓여줄까 물었더니 앳된 얼굴로 수줍게 사양을 하더군요. 그때 햇빛 가리개인 대나무 삿갓을 벗었는데 하도 어리게 보여서 깜짝 놀랐지요. 라면을 끓이는 동안 이것저것 물었는데 미얀마에서 거들내고 조리통에가 없어서 라오스에서 자칭 유배된 지 1년 반이나 되었는데, 늘 혼자서 지냈던 까닭으로 대화 상대가 없으니 라오스 말이 서툴지만 아는 말을 동원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니 지금 24살인데 5살짜리 딸과 이제 돌지는 아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4식구가 산다는 이야기 같았는데, 듣고 나니 마음이 더 짠해지고 얼마나 가여운지 아직도 마음이 짠한데, 그 작은 배의 엔진이 고장이라면서 다른 배를 구해서 묶어서 이끌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해서 배에 관해서 모르지만 고장이라는 엔진을 살펴보니 놀랍게도 아주 오래된 한국의 대동 경운기 엔진이 달려 있었는데, 엑스레이다 케이블이 낡아서 끊어진 것인데 그걸 모르고 여기까지 떠내려왔으니 당장 케이블은 구할 수가 없고 노끈으로 대충 묶어서 임시 방편으로 작동하는 방법만 알려주었는데, 두 손을 합장하면서 가슴팍이 되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리는 게 미안할 정도로 숙여냈는데, 고기통 속의 큰 잉어를 들어 보이면서 죽어가려는데 제가 요리할 줄을 모른다고 사양했더니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며 시야에서 사라질 동안 손을 흔들어 주다가 다시 합장해서 고개를 조아리던 모습에 이 욕쟁이도 늙어서 앙상한 손을 모아 답을 했지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린 세대기 우중충한 시기를 벗어나서 하나의 개인 앞날을 기원하면서 손을 모으고 나도 모르게 잠시 한국의 보편적인 24살짜리와 슬쩍 비교를 했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어려워 빈둥거리면서 사회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고 있을 한국의 취업준비생, 불평만 하는 그 세대가 라오스보다 우리가 더 빈국이었을 적에 우리 경제에 기이한 게 뭐가 있을까?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까지 모시는 그 앳된 여자의 모습을 불평만 늘어놓는 한국의 취업준비생에게 왜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또 쓴소리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고맙습니다.